한줄평 시장에 대해서 평가 듣고 섹터 이슈 넘어갈 텐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뭐 전일 급등에 이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하겠지만 시장의 이제 구체적인 섹터나 이제 내부 분위기를 보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급반영되면서 사실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마침 또 조선주의 중립 의견이 나오면서 또 이제 조선주는 급락하고 오히려 이제 그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기대 섹터들은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면서 약간 좀 쏠림 현상, 그다음에 순환매 현상이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난장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가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어지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지금 상황은 그닥 그렇게 지금 건전하게 보이기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짧은 투자를 조금 유도하게끔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조정 이후에 방향은 상승인지 하락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일단 수급적인 거를 판단을 해봤을 때는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같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보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지수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디어와 엔터 중심으로 지금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투자 자금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다소 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 딱 오래 머물릴 수 있는 돈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느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땐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진다 한다면은 그쪽으로 좀 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락 문화 중심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렇게 많이 크게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지만은 차익 실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더 길어지려면 좀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오락 문화 엔터 쪽의 경우에는 지금 3월에도 더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가보되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종목 상승의 재료는 모멘텀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오늘 뭐 시장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고 종목은 이제 순환매되면서 오늘의 강세는 한한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좀 표현하자면 파죽지세였어요. 그만큼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좀 보였던 모습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와 함께 최근에 지금 끝없이 달렸던 흐름에서 잠시 좀 힘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와의 테마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함께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좀 숨죽어 있던 소외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조선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평가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또 이제 하나의 테마로 봐도 좀 무방했던 하나그룹주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즘에 소외됐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죠.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의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 콘텐츠 종목인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 관련주까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종종 언급은 되어 왔습니다만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왔고 아직 100% 신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지수 자체는 상승에 대한 힘을 꺾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긍정 회로를 돌려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섹터 이슈 받도록 하고요.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중국발 호재에도 그동안 시장을 이끈 주도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줄에 속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방 압력을 넣고 오후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양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겨내고 있을지 시장 전광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미디어와 화장품, 수서 순으로 상위단을 위치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웹툰과 엔터, 해운물류와 엠폭스가 순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에서는 정치 테마주와 오징어 게임, 그리고 STO가 보이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해운과 소매유통, 철강, 금속 순입니다. 네, 오늘 먼저 미디어 콘텐츠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알령을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향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는 A스토리와 키스트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 시각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 여행주들을 비롯해 화장품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중소 화장품주들부터 LG 생활건강과 같은 대형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LG 생활건강의 경우 장중 9%대 강세를 보이고요. 토니모리는 15%대, 한국 화장품 제조도 8%대 강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활성화와 여팡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달 5일 유럽 액션 플랜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가 향후 추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가운데 현재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는 에이프로가 4%, 엔캠이 10%대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TO나 리튬, 철강 철강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방산과 조선 기자재 섹터는 미 국방부 예산 삭감 우려와 조선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과대평가 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상승의 재료, 이게 종목별 끌어올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할령 기대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만한 내용인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한할령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하다 보니 이런 단어가 생긴 것인데 그러면 한국 컨텐츠, 문화에 대해서 빗장을 열어줄 움직임이 확실히 이제 나오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는 거는 이 뉴스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 쏠림 현상이 이제 급격하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 이제 그 동계올림픽 중국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이죠. 그쪽에 개최를 하면서 국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때도 약간 우호적인 이제 스탠스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내 정치가 약간 뭐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알령까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슬슬 나오다가 이 기사 하나로 사실은 불을 한번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2017년 한알령이 나오기 전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좋았던 업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8년이 지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지금 여러 산업 구조라든지 통상의 형태, 그다음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똑같이 그냥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움직인다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서 공부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화장품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도 올라오고 미디어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 내에서 그 내에서 만약에 해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막상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철수해서 기반이 무너져 있는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금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건 엔터 쪽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이르면 5월경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상반기 내에 문화 교류를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한알령 해제 가능성보다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두고 한알령 해제 시에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을 기업, 이익이 탄탄한 그런 섹터는 무엇일지 좀 가려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업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로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지금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엔터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4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적인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엔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덩달아 이 두 섹터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두 섹터의 경우에는 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품 쪽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ODM, OEM 관련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엔터와 미디어 쪽에 굉장히 좀 앞으로 만약에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가시화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뷰티 쪽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화장품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코로나 당시 때 중국에 대해서도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ODM, OEM 관련된 업체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산업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화장품과 똑같이 게임 산업 역시 코로나 때 당시 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의 경우는 만약에 판호 발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개별주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점과 카지노의 경우에는 실적이 회복되는 것이 좀 체크가 필요한데,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쓰거나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과 카지노의 경우에는 추후의 흐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희 대표께서는 엔터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반종민 소장께서는 오히려 화장품주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게임주나 면세점 관련주는 선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근거가 뭐냐 계속 올라와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이 이제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오늘 24일 열립니다. 그를 계기로 양국이 어떠한 협력 강화 차원으로 컨텐츠 이게 문화 해제 그 잠갔었던 것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입니다. 근거는 그거고요. 이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지 여부는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네. 관련 섹터 중에서 어디에 주목하세요? 탑픽을 꼽는다면 저도 엔터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먼저 좀 전제를 좀 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는 이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00%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알령 모멘텀들은 보통 단기 변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라는 것은 뭐 실질적인 부분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에 움직인다라는 전제를 세 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한알령 해제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딱 어제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첫 번째는 내일 관련된 종목들 단타들 엄청 몰리겠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반대로 5월까지는 이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된 기사를 보고 나서 변동성을 보인 섹터들을 두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쪽을 좀 무게를 좀 두고 봐야 될까? 인바운더를 봐야 되느냐, 아웃바운더를 봐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아웃바운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바운더, 관광객이 방한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이 관광객이 눈에 크게 늘어나거나 혹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이 사드 보복 사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한알령 이후에도 중국 관광객들은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더보다는 오히려 아웃바운더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는 비중국향 화장품주들이 대세를 이뤘었고, 물론 이번 한한령 해제로 해서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좀 높은 종목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웃바운더에서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도 단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 중국인들은 우회를 해서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다 보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단기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엔터 쪽, 그러니까 그동안 차단됐던 중국 콘서트라든지 이런 뭐 개런티나 굿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콘서트 쪽 방송 출연, 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이 재개 가능한 쪽이 엔테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엔터주들을 항상 이야기할 때 트럼프 관세에서 무풍지대다라고 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유효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동안에 우상향했던 흐름들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무풍지대란 그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보인 움직임들은 이제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단기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가져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일단 뭐 급등할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 눌림목 매수, 쉬어갈 때를 노려보자. 엔터주 체크 받아봤습니다. 자, 이슈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제 한한령 해제가 한 2, 3년 동안 계속 반복됐고 계속 실망감을 줬던 그 재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내용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5월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이제 공유된 것인데, 관련 내용이 노출된 곳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한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중국도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는 지금 공식적인 기사가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한한령과 무관하게 엔터나 컨텐츠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 여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까지 더해져서 성장의 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조선주 한번 볼까요? 오늘 아마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주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아닌가 싶은데, 제목이 하선입니다. 배에서 내린다. 한투증권에서 발간한 레포트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근거가 이제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잡히기는 했습니다. 종목은 여기에서는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떨어뜨렸는데,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캐파 같은 경우 여기서 더 늘어날 구간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린 상황인데, 반종민 소장께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캐파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일부는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헤비테일 방식이든 뭐 표준 방식이든 그걸 통해서 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은 높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은 주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은 최근에 급등을 굉장히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판단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재기의 가능성을 좀 앞다퉈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다양한 요소들을 봤을 때 좀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이제 매도의 타이밍으로 여겨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단기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세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 시전이 좀 나왔죠. 그동안 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부각됐던 이제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주인데,
오늘 조선주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역시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악재는 이제 증권가의 그 하향 리포트가 첫 번째 악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락에 빌미를 좀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국방비 삭감,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오히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됐을 때 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들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라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 구간들은 조선주의 그 조정은 신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챙겨 가시면서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접근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은 저는 중요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 구간, 그러나 이 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 평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조선의 이 낙폭의 골도 깊지만 방산도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묶어서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이 상승 랠리의 끝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 갈채비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거까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방산, 조선 모두 다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당분간 좀 많이 쉬어야 된다.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거나 업황이 돌아설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되면 주가는 한번 더 랠리를 보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사실은 영업까지 다 끌어모아서 호재란 호재는 다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다시 올라오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또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새로운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즐기시다가 언제 뛰어내릴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중심으로 지금 미국의 군함 건조에 관한 이슈가 붙으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군함 건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저는 약간 과하다라고 봤던 부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오늘 하루만 해도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10%씩 빠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이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이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럴 때 누군가 한 군데서 심하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 같이 따라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불안감이 증폭되면 주가는 더 빠지는데, 거기에 지금 중립의견,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끝물. 물론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한 30년간 한국 조선사 확보 가능 시장이 총 시장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캐파를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산 쪽은 사실 다르지 않나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방비 예산이 미국 외의 다른 지역들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수주를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방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의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인지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방산을 수출하려면 굉장히 많은 규제와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을 지나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폴란드에 갑자기 많이 팔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폴란드는 원래 독일 레오파드를 구매하려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팔 수 있는, 바로 사갈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를 택한 거죠.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또 트럼프가 이제 뭐 군비 관련돼서 나토를 위협하니까 유럽에서 지금 군비를 늘리겠다, 뭐 군비 확장을 하겠다. 독일이 지금 정규군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늘려야 되겠죠. 늘리면서 방산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날 텐데 유럽 방산 업체들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 내에서 자국 영내에서 먼저 군비를 확장을 하고요. 이게 우리까지 올 거다라는 건 우리의 기대감이지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사줄 생각도 없는데 우리 혼자 지금 너무 꿈을 꾸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핵심적인 걸 말하면 우리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팔 때마다 독일에다가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든지 독일 국가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면 미국과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해 보면 지금 방산은 새로운 시장, 동남아 시장이 열려서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목까지는 왔다. 머리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 목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한 이제 호재들만 너무 포장되어 있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경계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조선 방산 섹터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급 특징주 보고 와서 분석 이어갈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7일간의 질주를 뒤로하고 하루 쉬어가는 코스피입니다. 오전장 매도하는 흐름 속에서 양주체가 매수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우선 외국인은 다양한 섹터를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LS일렉트릭, LG생활건강, 현대로템 그리고 KB금융까지 담으면서 반도체와 전력, 화장품, 방산, 금융을 다양하게 담았고요. 기관은 보시다시피 2차 전지주로 거의 다 담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홀로 색깔이 다른 섹터는 금융주, KB금융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담으면서 매수 상위의 이름을 같이 올렸는데요.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담으면서 2차 전지주로 매수 상위를 꽉꽉 채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수혜 기대도 받고 있죠. 종전이 되면 대러 제재가 풀릴 거고 그러면 다시 값싼 러시아 나프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원재료 값이 낮아지고요. 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기관은 LG화학을 2월 들어서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 7거래일간 계속 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가는 0.4%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YG엔터부터 고영, D&D 파마텍 그리고 엔캠까지 담은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특히 고영은 어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나오는데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섹터 쏠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중심으로 담았다면 코스닥에서는 한한령 해제 수혜 기대주를 가득 담았습니다. CJ ENM은 기관을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SM, 데브시스터즈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담은 정도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상용화에 대한 기대로 8거래일간 57%나 급등했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주가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LS일렉트릭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 부담을 안 나갔었던 섹터는 다 밀리고 있는데 의외로 LS일렉트릭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보합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이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이건희 대표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LS 일렉트릭이 강한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은 좀 밀리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밀리고 있는데 LS 일렉만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죠. 오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한 60%씩 때리면서 사실은 이 전력기기를 제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덤핑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 상황에서도 LS가 올라오는 이유는 엑스에너지와 엑스AI와 이제 앨런 머스크의 엑스AI와 엑스AI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분전함 관련돼서 뭐 3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체결할 거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이상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돈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LS 일렉트릭이 지금 선도 업체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제 분전함이라는 게 이제 배전반 관련된 것들, 이제 분전함 관련된 것들은 초고압 변압기 대비해서는 단가가 싼 제품이고요. 이게 사실은 얼마만큼 팔릴지 여부도 사실은 뭐 5개 업체 그 외에도 한 3-4개 업체와 더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총 규모를 조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급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반덤핑 이슈가 만약에 부각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유 비중을 조금은 좀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전력기기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지만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LS 일렉트릭 체크해봤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홀로 이제 독야청청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개별주 이슈로 풀이해주셨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이기도 하고 반도체 소재이기도 하고 태양광 쪽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오늘 이 왜 메이저 주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지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아무래도 리포트적인 내용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신규 소재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석유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국내 그리고 중국 기존 고객향에 따라 매출 증가가 좀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이 사실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시기를 딱 봤을 때는 결국은 그 현대차에서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수세도 같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위주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같이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로 좀 더 탄력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긍정평가였습니다. 최근 시장이 쉬어갈 때 또 2차 전지가 힘을 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저가 매수 유입이 되던데 그런 관점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한 상승세에 시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후장 유망주 세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필옵틱스 여전히 유리기판에 주목을 하셨고요. 반종민 소장께서는 화장품이죠. 코스맥스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진 파트너는 온코크로스라는 AI 관련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주목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세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